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메타플랜트라는 이름이 붙은 신규 공장은 연간 생산량 30만 대 규모로 2025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갑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인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에 해당하는 1183만 제곱미터 부지의 메타플랜트에선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3개 브랜드 전기차가 모두 생산됩니다. Together, we will make the new Hyundai Motor Group made a plant America the envy of the industry.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배터리 업체와의 합작 공장도 가까운 곳에 짓습니다.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직접 배터리셀 공장을 운영하는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제조혁신 플랫폼을 처음 이 공장에 도입합니다. 로봇이 함께 일해 작업 강도를 낮춘 한편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해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메타플랜트는 같은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미국 생산 법인과는 차로 약 4시간, 엘라베마주 현대차 미국 생산 법인과는 5시간 거리로 가까운 입지입니다. 또 미국 내 생산 거점 3곳이 인접해 있어 부품 조달이나 공급망 관리에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To the entire Hyundai Motor Group team, on behalf of all Georgians,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조지아주는 메타플랜트 건립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메타플랜트와 국내 전기차 공장 2곳을 발판 삼아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323만 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포부입니다. 금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하는 등의 성명을 밝혔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개인 사업자를 위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넷 은행 중 가장 발걸음이 느린 건데요. 어떤 점들이 강조됐을까요? 김하슬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기업 뱅킹으로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개인 사업자들에게 편리한 모바일 뱅킹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앱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 사업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전히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은행은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은행 거래의 경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통장,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대출까지 이른바 풀뱅킹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위축되자 개인 사업자 대출에 기대를 걸면서 사업 확장에 나선 겁니다. 앞서 경쟁사인 토스뱅크와 K뱅크는 각각 지난 2월과 5월에 개인 사업자 대출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는 이체,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 면제를 제시했고 전월 실적 제한 없는 카드도 선보였습니다. 신용대출 상품도 함께 소개하면서 향후 보증부 대출과 담보대출 상품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도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은행 여신 전체의 절반 이상을 기업 대출로 채우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여신 연간 성장의 30에서 50%가량을 기업 대출로 채울 방침입니다. 이미 개인 뱅킹 안에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뱅킹 전반을 고객의 관점에서 바꿔줘야겠다는. 카카오뱅크는 개인 사업자 상품을 다음 달 1일 출시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모두 기존 앱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문 전시회인 2022 로봇월드가 열렸습니다. 산업,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될 로봇들의 모습을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출기에서 플라스틱이나 자동차 범퍼 등을 꺼내는 직교 로봇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바로 옆에는 직교 로봇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작업이 가능한 다관절 로봇과 조립 라인에 들어가는 스카라 로봇도 설치됐습니다. 2022 로봇월드에 참가한 나우로보틱스의 부스 모습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을 넘어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물류 로봇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보인 로봇은 대차 이동형 물류 로봇으로 뉴고라는 브랜드의 대차 로봇입니다. 저희 대차 로봇은 현재 출품된 거는 500kg까지 리프트를 할 수가 있고요. 최대 1톤까지 저희가 라인업을 갖출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그 출품을 예정하고 있고요. 화면의 바로 앞에 사물이 식별되고 주위 온도를 감지합니다. 이 화면을 전송하는 건 로하스의 다족 보행 로봇. 계단은 물론 구조물도 넘을 수 있다 보니 안전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여 개사 정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토하는 것까지 보면 22개사가 넘긴 하는데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포스코 에너지 등등 이제 여러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 나르고와 따르고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100에서 500kg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도 거뜬 나르고 로봇은 짐만 옮기지만 따르고 로봇은 이름처럼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로보월드에 참가해 왔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고 나왔습니다. 따르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소모품 자재 창고에서 사용자를 인식해서 그 뒤를 따라다니는 대상 추종 로봇입니다. 현재 대상 추종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카이스트 도서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접목이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시 참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유압 구동식 2족 보행 로봇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저마다 자사 로봇과 기술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올해 로보월드는 국내외 로봇 기업 227개사 700여 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 전시로 펼쳐졌습니다. 산업과 서비스, 교육 현장 등 로봇이 보편화되는 일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딥노이드가 상장 초 계획했던 매출 100억 원 달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의료 AI에서 각 산업별로 AI 서비스로 확대함은 물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확장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IT 기술과 의료 산업의 융합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 AI 사업에서 산업 AI, AI 교육 사업 등 AI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딥노이드는 여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켜 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만 강조했었는데요. 올 초부터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들이 현장에 적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물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제 초기 제품들이 설치되는 거를 보면서 이제는 뭔가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특히 회사는 그동안 의료진을 위한 AI 전문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의료진을 포함한 비전문 기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모든 기업을 위한 AI 전문 기업이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회사는 비의료 사업인 산업 AI 사업이 한국공항공사와 공동 개발한 보안 솔루션 AI 엑스레이 영상 자동 판독 시스템의 적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노코드 플랫폼 디파이 역시 상반기 기준 전국 4,770건의 AI 연구가 디파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상장 초 계획했던 100억 원 매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성장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완성도나 고객하고의 어떤 접점이 이런 거는 작년 대비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약속했던 매출 100억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죽도록 일해올 생각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지프가 강원도 양양에서 68년 역사를 가진 정통 오프로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모래, 자갈, 통나무 등 흙내음이 물씬 나는 현장에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22 지프 캠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웨이브파크라고 여러 가지 오프로드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 곳인데요. 급격한 오르막길이나 진흙탕길, 그리고 돌길 같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지금 달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로드 코스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운전하면서 드는데 각 코스마다 인스트럭터 분들이 계셔서 안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퀴가 3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길 정도로 깊은 수심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머드 구간인데요. 머드 구간에서 이제 핸들이 조금씩 돌아간다는 느낌은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랭글러가 쭉쭉 잘 가네요. 지금까지 오프로드 코스로 구성된 웨이브 파크를 돌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비치, 이제 해변가를 달려보고 이제 산
올라가서 또 이제 또 다른 오프로드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비치 코스는 원래 차량이 이런 모래사장을 달릴 수가 없는데 양양시와 이제 지프가 협업을 해서 특별히 이번 캠프 통해서 달려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네요. Camp Jeep is more than just an off-road event. It's a gathering of community, a gathering of family members, where you feel the sense of home under a roof called Jeep. And I think this engagement took place with an authenticity that is not artificial, thanks to the people who truly love and appreciate Jeep.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제차 브랜드들이 이제 각자만의 판매 전략이나 브랜드 전략이 있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이미지를 이제 고수하겠다, 지키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뭐 반대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의 대중화라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판매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크 하우만 사장이 말했듯 지프 오너들끼리 좀 더 가족 같은, 지프 차 끌고 와서 다른 지프 오너들과 만나서 차박도 하고 캠핑도 즐기고, 이 지프 캠프가 그런 뭐 브랜딩 전략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혈액으로 치매 진단을 돕고 있는 기업 피플바이오가 상장 2년을 맞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치매 진단과 알츠하이머병 진단 등 퇴행성 뇌질환 진단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200억 원 매출 성장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대원 CFO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의 혈액 기반 조기 진단 전문 기업 피플바이오. 회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뇌질환 진단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오는 11월 알츠온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장 2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기술성 평가로 상장을 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매출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검진센터 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언맨 니즈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노인분들께서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이런 데 가셔서 검사를 받는 수도 한 100만에서 200만 건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든다면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을 제외하고 혈액 검사로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검사하여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몸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서로 뭉쳐서 병리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물질들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메인은 퇴행성 뇌질환인데 알파시누클린을 이용한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츠온이라는 브랜드명을 새로 개발을 해서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본격적인 확대, 그리고 이제 전국의 어느 곳에 가셔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피플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있고, 또 제이어스라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디지털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미약한데 저희가 한 올해 40억 좀 못하게 할 것 같고요. 내년 기대치로는 한 150억에서 200억 빠르게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 에듀가 아이스크림 홈런 2.0을 선보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세대 스마트 홈러닝 시장에 이어서 2세대 시장까지 주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디지털 콘텐츠 중심인 1세대 스마트홈 러닝 시장을 뛰어넘어 AI를 딥러닝 교육에 입힌 서비스를 선보이며 2세대 스마트 홈러닝 시장에 포문을 엽니다. 핵심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2.0인데요. 홈런 2.0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선행학습은 기본이고 좋은 시험 성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 자체를 좋아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그리고 스스로 나만의 속도로 정답을 찾아가는 평생의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것을 이번 홈런 2.0에 모두 다 집어넣자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주도성을 심어주기 위해 학습 환경, 동기와 보상, AI 기술, 교과, 비교과, 자녀 학습 격려, 지원 등 총 5가지 측면에서 아이스크림 홈런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교과 학습 부분에서는 학교 수업과 100% 연계된 교과 연계 콘텐츠는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AI 학습 분석도 반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홈런의 대표적인 AI 기술은 지식 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역량 측정 모델입니다. 학습자별 개념 이해도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 문항과 학습 처방을 제시합니다. 1일 1,600만 건의 학습 빅데이터를 분석해 1:1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4학년인데 하나도 문제를 못 맞춘다 그러면 일종의 추천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문제가 올라오고 또는 2학년 문제가 올라오고 이렇게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레벨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보다도 이제 이런 AI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아마 성향, 그 아이가 타고난 탤런트 그런 것까지 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국내에서 축적한 스마트 홈러닝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국 에듀테크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뻗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KB손해보험의 자회사 KB헬스케어는 건강관리 플랫폼 오케어의 기능을 고도화시키며 내년 하반기 B2C 시장 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출시 후 7개월이 지난 KB헬스케어의 건강관리 플랫폼인 오케어가 고객 건강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케어는 이용자 개개인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건강 관리는 물론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건강 관리 정보와 생활 관리 지침, 맞춤 상품 추천과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도 추천합니다. 미용과 운동, 질환, 멘탈 케어뿐 아니라 유전체에 관한 관리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오케어의 핵심 역량은 고객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상태를 추천하는 건강 분석 모델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건강 증진 모델이 있는데요.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건강 점수가 산출되고 해당 점수가 동연령과 성별 대비 어느 정도 급간에 해당하는지 시각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특히 오케어의 건강관리 루틴은 관리 목표 설정과 함께 알람을 통해 일상에서 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자는 걸음수와 식사 기록 등 생활 루틴 수행을 통해 오케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 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건강기능식품과 체성분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케어는 B2B를 통해 기업 고객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KB헬스케어는 내년 하반기 오케어 기능을 고도화시키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생리주기 추적이나 아니면은 루틴 확장 같은 좀 고객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B2C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건강관리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서비스가 오케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헬스케어가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 오케어의 기능을 상향시키는 가운데 보험사 간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박현성입니다. 가전제품과 휴대폰을 연동할 때 방법을 몰라서 난감했던 경험 많으셨을 겁니다. 앱 설치부터 작동까지 이제는 이러한 고민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LG전자가 아주 재미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궁금하시죠? 박나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방탈출 체험 공간.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자 냉장고 판넬의 색상이 바뀝니다. 아파트와 원룸, 신혼집 등 4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앱을 활용해 숨겨진 단서를 찾고 제한된 시간에 미션을 완료해야 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앱은 LG전자의 싱큐 앱. 곳곳에는 무드업 냉장고, 티운 미니 등 LG전자 제품들이 가득 배치돼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방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핍니다. 하이 LG, 물 한 잔 줘. 네, 보시는 것처럼 LG의 가전제품을 힌트로 활용해 방탈출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제품과 싱큐 앱의 주요 기능을 방탈출 게임과 접목한 것이 이번 체험 공간의 특징. 참가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앱의 기능과 가전의 차별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겁니다. 그 휴대폰으로 어플 깔아가지고 제어하면서 해봤는데 재밌었고, 안쪽에 있는 냉장고가 기분에 따라서 판넬 색깔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도 하나 사고 싶기도 하고. 올해 4월 LG전자는 성수동에서 처음으로 싱큐 방탈출 카페 시즌1을 진행했고, 이달 중순 강남역 인근에서 시즌2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앱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MZ세대가 직접 체험해봄을 통해 각 가정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한 2, 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고객 경험을 보여드릴지 되게 나름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거든요. 하나의 그 에피소드와 스토리텔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나올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다. 그런 걸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는 금성오락실 운영 등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이런 어려운 금융 위기와 관련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경영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정책 목표고, 내에서 제가 다 관련된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맞춤형 스마트 기술 보급과 온라인 역량을 높이는 일이 요즘 상황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안전보다 이렇게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